광활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했던 제국을 꼽으라면 단연 페르시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한 유산을 이어받아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문명권을 건설했던 대제국이죠. 그런데 이처럼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페르시아가 유일하게 무릎 꿇었던 적이 누구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계를 정복하며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하던 다리우스 대제의 군대가 어떻게 감히 이름조차 생소한 유목민족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 미지의 유목민족에게 당한 충격적인 패배의 원인과 그 숨겨진 전략을 심도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전쟁사를 넘어 거대한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지혜를 발휘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새로운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리우스 대제의 군대를 좌절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잊혀진 전쟁의 진실을 함께 만나보시죠. 기원전 6세기 말 페르시아 제국은 그야말로 문명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부터 서쪽으로는 에게의 연안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일강 유역까지 아우르던 거대한 제국이었죠. 왕들의 왕이라 불리던 다리우스 1세는 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며 중앙집권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도로를 정비하고 화폐를 통일하며 제국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대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통치자이자 정복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대제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에게의 건너편 그리스 도시 국가들까지 눈독 들이고 있었지만 그에 앞서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흑해 무역로의 안정적인 확보를 꿈꾸고 있었죠. 바로 이곳 흑해 북방의 광활한 초원지대에는 스키타이라는 유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페르시아의 속주들을 침범하며 약탈을 일삼았고 흑해를 통한 곡물 교역에도 방해가 되곤 했습니다. 다리우스 대제에게 스키타이는 제국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제압해야 할 존재로 비춰졌을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눈에 스키타이는 그저 미개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초원의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정규군이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손쉬운 상대로 여겨졌던 거죠. 페르시아는 스키타이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전투 방식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문명의 우월함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제는 기원전 513년 전례 없는 규모의 원정군을 소집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원정군이 무려 70만 명에 달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다리우스 대제의 지휘 아래 흑해를 건너 스키타이의 영토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적이 기다리고 있었죠. 위대한 제국의 군대가 과연 초원의 유목민들을 상대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다뉴브강을 건너 스키타이 영토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스키타이 전사들의 창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마을과 불타버린 농경지, 그리고 메말라버린 우물뿐이었죠. 스키타이족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 거대한 적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광활한 초원을 활용한 독특한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청야 전술과 기동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초원에서 페르시아군은 상상 이상의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서 병사들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어려웠고 수십만 대군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초원은 페르시아의 중장 보병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지형이었지만 스키타이의 기마병들에게는 그 어떤 요새보다 훌륭한 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 게릴라식 공격을 퍼붓고는 페르시아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다시 초원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의 싸움은
페르시아 병사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지쳐 쓰러졌고 끝없이 이어지는 행군 속에서 피로감과 좌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위용은 초원의 넓이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제는 적을 찾아 헤맸지만 스키타이족은 결코 정면 대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군을 초원의 깊숙한 곳으로 유인하며 서서히 지쳐가게 만들고 있었죠. 이 예상치 못한 전개는 다리우스 대제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의 자만심은 광활한 초원과 유목민의 지혜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우스 대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 속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적을 쫓으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전투조차 벌이지 못하고 병사들은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보급은 끊기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이대로는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스키타이족에게 최후의 경고이자 항복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초원 깊숙이 숨어있는 스키타이 왕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며 즉시 항복하여 페르시아의 속국이 될 것을 명령했죠. 이는 어쩌면 스키타이족이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최소한 평화 협상이라도 시도할 것이라는 다리우스의 오만한 기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초원의 왕은 거대한 제국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리우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다리우스의 진영에 도착한 스키타이의 전령은 그리 아닌 기묘한 선물들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 들쥐 한 마리,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와 함께 여러 개의 화살이 담겨 있었죠. 다리우스 대제는 이 알 수 없는 선물들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제국의 황제를 이런 하찮은 것으로 모욕하는가. 하지만 그의 주변에 있던 현명한 참모들은 이내 그 상징적인 의미를 꿰뚫어 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우스에게 이렇게 아뢰었죠. 폐하, 이 새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이 쥐는 땅속 깊이 숨어들며 이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만약 폐하의 군대가 이들처럼 달아날 수 없다면 우리의 화살이 폐하의 모든 병사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스키타이족의 경고입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페르시아인들이 새처럼 날아오르거나 쥐처럼 땅속으로 숨거나 개구리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두 스키타이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 기묘한 선물들은 스키타이족의 굳건한 결의와 초원의 지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 메시지가 품고 있는 절망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음을 말입니다. 스키타이족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페르시아군을 서서히 고갈시키며 초원이라는 거대한 자연을 방패 삼아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고 광활한 대지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으니까요. 다리우스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의 군대라 할지라도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싸우고 보급이 끊긴 채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에서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요. 스키타이족의 선물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오만함에 대한 냉혹한 현실 인식이자 더 이상 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강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리우스 대제는 굴욕적이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만의 병력을 이끌고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했지만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채, 아니 심지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조차 치르지 못한 채 철수를 명령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은 텅 빈 초원, 불타버린 마을, 그리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 쓸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후퇴는 거대한 제국이 미지의 유목민족에게 당한 처절한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위용은 광활한 초원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병사들의 지친 뒷모습과 함께 초라하게 저물어갔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쓸쓸히 물러난 그날, 비록 단 한 번의 대규모 전투도 없었지만 이 잊혀진 전쟁은 역사에 깊은 의미를 새겨 넣었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에게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광활한 영토와 압도적인 병력만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리우스 대제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고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스키타이족이 보여준 환경에 대한 경이로운 적응력과 비정규전 전략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사례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초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며 적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보급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정면 대결 대신 초원과 시간을 아군 사마적을 고갈시키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의 정수를 보여준 셈이죠. 놀랍게도 이 스키타이 원정의 실패는 이후 페르시아 역사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육상 보급의 중요성과 해상 보급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요. 초원에서 겪었던 스디슨 경험은 그리스의 험준한 지형과 해양 조건에서 대규모 군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목민족의 게릴라 전술에 당했던 경험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보여준 독특한 방어 전략을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이 잊혀진 전쟁이 현대 전략과 지정학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요? 스키타이족의 승리는 압도적인 힘이 언제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히려 환경을 이해하고 적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파고들며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오늘날 비대칭 전력과 비정규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스키타이족의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대비, 그리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처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이 고대 전쟁은 우리에게 묵직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키타이족은 단순히 초원을 떠도는 유목민이 아니라 지형과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 당대 최강의 제국을 물리친 위대한 전략가들이었던 셈이죠. 그들의 지혜와 생존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잊혀진 패배와 그 속에서 빛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전하기도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스키타이의 전쟁은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거대한 힘에 맞서는 약자의 지혜, 그리고 환경과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 숨겨진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전략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스키타이 원정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역사에 묵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막대한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압도적인 병력과 자원을 가졌더라도 낯선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적의 지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스키타이 유목민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자연에 순응하고 이용하며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독창적인 생존 전략을 완성했던 겁니다. 그들의 청야전술과 기동전은 단순히 적을 지치게 하는 것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의 근본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보급선이 길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헤매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유목 기마병들의 게릴라 공격에 시달리는 동안 다리우스 대제의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고 혼란에 빠졌죠. 이처럼 스키타이족은 당대 최강의 제국이 지닌 오만함과 정보 부족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환경 적응 능력과 비정규전의 탁월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힘에 맞서는 약자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이 잊혀진 전쟁은 훗날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거대한 충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키타이 원정에서 겪었던 뼈아픈 실패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게 만들었을 테고요. 또한
다리우스 대제가 스키타이 원정으로 소모했던 막대한 자원과 병력은 이후 서방으로의 확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스키타이 원정이 없었다면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고대 전쟁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현대 전략과 지정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스키타이족의 승리는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과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갈등 속에서 물리적인 힘의 우위만이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주죠. 오히려 환경을 이해하고 적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파고들며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키타이족은 단순히 초원을 떠돌던 유목민이 아니라 지형과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 당대 최강의 제국을 물리친 위대한 전략가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생존 방식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대비, 그리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처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묵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잊혀진 패배와 그 속에서 빛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전하기도 하죠. 고대 페르시아와 스키타이의 전쟁은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거대한 힘에 맞서는 약자의 지혜, 그리고 환경과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 숨겨진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전략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